자,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이런 자율주행 소식들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 진짜 하루가 다르게 판도가 바뀌고 있죠. 너도 나도 무인 택시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 시장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심에 있는 두 회사를 꼽으면 역시 테슬라랑 아마존 산하의 주옥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볼까요? 테슬라는 최근에 의미 있는 한 가지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로 로보택시 서비스 1주년을 맞은 거예요. 작년 여름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첫 발을 뗀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을 채운 거죠. 그리고 이 1년이 그냥 평범한 1년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은 완전 무감독 방식으로, 그러니까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따로 타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그만큼 보여준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테슬라가 로보택시 운영 지역을 적극적으로 넓혀가면서 경쟁사들을 따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경쟁자가 바로 알파벳 사나이 웨이모입니다. 웨이모는 이미 오랜 시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운영해온 회사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상대인 거고요. 그런데 이 구도에 또 하나의 강력한 플레이어가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마존이 소유한 자율주행 기업 주옥스입니다. 주옥스가 이번에 자기들만의 독특한 차체, 그러니까 커스텀 캐리지의 새롭게 업데이트된 디자인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페이스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업계 동향을 꾸준히 추적하는 X, 옛 트위터의 계정 소유어 메리트라는 분이 공유한 디테일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분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주옥스가 자사 로보택시 차량의 리프레시 버전을 베일을 벗기듯 살짝 공개를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이 업데이트 버전이 단순한 콘셉트나 시제품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버전이 바로 정식으로 양산에 들어갈 공식 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산은 캘리포니아 헤이워드에 위치한 주옥스의 제조 시설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콘셉트카 단계를 넘어서 진짜 도로 위에서 손님을 태우는 본격적인 양산형 차량 디자인이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기본적인 차체 구조, 그러니까 아키텍처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큰 틀은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승객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업그레이드들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캐빈 내부, 그러니까 실내를 보면 좌석 디자인이 개선이 됐습니다. 패딩이 더 추가가 됐고요. 인체공학적인 곡선 처리가 더 들어갔고, 헤드레스트도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오래 타도 편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디테일을 신경 쓴 거죠. 색감 조인 부분도 눈에 띕니다. 완전히 새로운 컬러 스킴을 적용했는데 좌석은 알로에 그린 색상을 썼고요. 바닥과 트림 부분은 스톤 그레이 색상으로 맞췄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명 레이아웃도 다시 손을 봤습니다. 캐빈 내부를 더 밝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재구성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분위기만 좋게 하려는 게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승객들이 내릴 때 휴대폰이나 지갑, 키 같은 개인 소지품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명이 밝아지면 이런 물건들을 훨씬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작지만 꽤 똑똑한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객들이 직접 만지는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밝기와 화면 선명도가 개선이 돼서 더 보기 편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다들 신경 쓰시는 무선 충전 패드도 새롭게 디자인이 됐는데, 표면에 플루티드, 즉 홈이 파인 듯한 패턴을 적용해서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휴대폰이 미끄러지지 않고 제자리에 잘 고정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여기에 더해서 컵홀더 크기도 더 커졌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훨씬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실제 탑승 경험을 좌우하는 거니까요. 통신과 오디오 시스템 쪽도 전반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에 장착된 스피커랑 마이크가 업그레이드 됐고요. 양방향 오디오 시스템도 개선이 돼서 승객과 원격 지원 스태프 간의 소통이 훨씬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무인 차량이라는 특성상 문제가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원격에 있는 지원 인력과 정확하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강화한 거죠. 외부 디자인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회전하는 양방향 리플렉터, 즉 반사장치가 추가됐는데요. 이게 다른 도로 위의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차량의 움직임을 더 잘 보여주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주행 차다 보니 다른 도로 이용자들이 이 차가 어떤 의도로 움직이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강화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인테리어랑 일부 외부 편의 요소에 집중된 거고,
차량의 근본적인 사양 자체는 완전히 그대로 유지됩니다. 눅스 로보택시의 가장 큰 특징,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차에는 스티어링 휠이 없습니다. 페달도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운전자용 조작 장치 자체가 아예 없는 구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운전한다는 전제를 빼고 설계된 차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억스만의 독특한 양방향 레이아웃, 이것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차량은 앞뒤 구분이 없이 양쪽 방향 모두로 동일하게 잘 달릴 수 있게 설계가 됐고요. 4인승 캐빈 구조인데 좌석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벤치 시트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처럼 앞을 보고 나란히 앉는 게 아니라 마치 라운지에 앉아서 마주 보고 대화하듯 탑승하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처음 보면 꽤 신선하게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주행 센서 스택도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그리고 장파장 적외선 센서까지 섞인 복합 센서 구성을 계속 활용하는 거고요. 여러 종류의 센서를 동시에 활용하는 이유는 각 센서마다 강점과 약점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렇게 여러 센서를 겹쳐서 쓰면 한 가지 센서가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센서가 보완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보면 주억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적을 쌓았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주억스는 지금까지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탑승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50만 명이면 정말 적지 않은 숫자죠. 이런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대규모 상업 운영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주억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주억스 측에서 직접 밝힌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된 로보택시들이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즉시 각 시장의 운영 차량에 합류하게 되고 올해 안으로 승객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주억스는 자기들이 주당 100대까지 생산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건 올해 사업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고요. 다만 이 부분은 규제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주당 100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실제로 그 속도로 도로에 풀리려면 각 지역의 규제기관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보면 지금 로보택시 업계 구도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억스가 생산 라인을 풀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대규모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웨이모까지 더해지면서 자율주행 무인 운송 분야의 경쟁 구도가 정말 본격적인 양산과 확장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러브9에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 소식들 계속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소식으로 또 빠르게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